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만날 차량은요, 아마 역대 지금 제가 영상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차량 중에 가장 큰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메르스 벤츠의 사용 벤 차량이죠. 3세대 스프린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벤츠의 3세대 스프린터 모델이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좀 판매 방식이 일반적인 그 메르스 벤츠의 그 승용 차량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들은 해외에서 3세대 스프린터 모델을 좀 가져와서 국내에 있는 이 바디빌더사들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이렇게 뭐 시트라든지 편의 장비들을 탑재를 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는 한 5개 정도의 바디빌더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더 벤이라는 바디빌더사에서 차량 내부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를 바꾼 그러한 차량입니다. 또 3세대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2개의 모델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319 CDI 모델과 519 CDI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 앞에 있는 3자와 5자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3자와 5자는 그 차량의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19 CDI 같은 경우에는 3.5톤의 차량이고요. 519 CDI 같은 경우에는 5.5톤의 차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차량의 크기 역시 좀 상당히 좀 크죠. 일단은 전장 같은 경우에 거의 6m에 달하는 5.9m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2m를 훌쩍 넘는 상당히 높은 차량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 들어가도 살짝 고개만 숙이면 이제 탑승하고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인 519 C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서서 안쪽을 실내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3세대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 디자인 변화도 조금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용 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라든지 풀모델 체인지 주기 같은 게 상당히 길거든요. 일반적인 차량이 뭐 한 길어야 요즘에는 이제 뭐 5년에서 7년 정도의 주기로 차량이 바뀌긴 하지만, 이 상용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거의 10년 주기로 차량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그 운영자분들이 좀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도 없는 차량이긴 하죠. 그래도 몇 가지 좀 디자인 변화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요. 기존에는 상당히 좀 세로로도 긴 크기의 넓은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 상당히 좀 갸름한 형태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또 바뀌기도 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롬 바가 3개가 들어간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의 변화, 이 하단 범퍼 부분의 디자인이 좀 변화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박한 모습의 전형적인 이 상용차, 상용 벤 차량의 디자인을 보여줬던 반면에, 조금은 더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화하면서 뭐 의전 차량다운 조금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금호 타이어에 포트란이라는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16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측면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편의 기능이 조금 바뀐 건데요.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2세대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접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동식으로 바뀌게 된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차량 뒤쪽에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좌우로 열게 되는 형식의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 한 270도까지 이렇게 젖혀지면서 상당히 좀 짐을 싣기 편리하게 도어가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왼쪽 도어가 조금 더 많이 접히고요. 오른쪽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조금 더 열리는 각도가 작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열리는 리어 도어 볼 수가 있고요. 와, 역시나 뭐 2m가 넘는 이 전장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적재 공간 자체가 이제 시트가 이제 9인승 시트이기 때문에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골프백 같은 경우에 세워서 이렇게 두면은 한 4개 정도가 여유 있게 들어갈 만한 이 리어 적재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한번 닫아 볼 때도 사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왼쪽 도어를 먼저 닫고 오른쪽 도어를 닫는 이렇게 형태인데요. 만약에 왼쪽 도어를 늦게 닫게 되면 지금 이 차량의 뒤쪽에 있는 이 엠블렘을 파손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어 한쪽에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어서요. 이제 안쪽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는 네트가 있어서 뭐 작은 짐을 수납할 수도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제 3세대 스프린터의 한번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외에서 이제 거의 옵션이 없는 차량을 들여와서 이제 국내 바디빌더사들이 여러 가지 편의 장비라든지 시트 같은 것을 장착을 해서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디빌더사에서 제조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실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 3세대 스프린터의 뭐 실질적인 뭐 디자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들이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바디빌더에 따라서 디자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 자체에서도 기존의 그 승용 세단에서 보던 이제 벤츠의 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버튼들이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사실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3세대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안전 장치들이 몇 가지 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이 지금 3세대 스프린터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출시되는 이제 국내 바디빌더사들에 의해서 제작된 차량 같은 경우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이 에이다스 기능들이 좀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요.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승용 모델에서 봤던 뭐 디자인 이러한 구성이긴 한데,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가 있고, 가운데에는 상당히 좀 큰 크기의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뭐 라이트, 차량의 히터 같은 이러한 설정들을 이곳에서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 승용 모델에서 봤던 이 터치 방식의 이 메뉴 선택 기능들도 3세대 스프린터에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지금 에어컨 두 개의 좀 송풍구와 함께 가운데 이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바디빌더사를 통해서 장착된 이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내비게이션이 현재로서는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2020년 상반기에는 메르스 벤츠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조금 더 편의 사양을 높이고 굉장히 좀 첨단한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실내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에어컨 공조장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의 2세대 모델과 뭐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죠. 크롬 소재의 버튼이라든지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변화된 점도 있고요. 또 그 하단에는 이제 컵홀더가 있고, 또 슬라이딩 도어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이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약간 수납 공간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디빌더사에서, 국내 바디빌더사에서 장착한 옵션 사양입니다. 컵홀더 두 개와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이 위쪽을 보면 역시나 이 상용 차량답게 상당히 넓은 이 선바이저가 위치를 해 있고, 그 위쪽으로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라이트 기능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기존 2세대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전동식 시트 조절 장치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세대 그 스프린터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시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특이했죠. 일반적인 상용 트럭에서 그 볼 수 있었던 그 시트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차량 움직일 때마다 이제 꿀렁꿀렁 하는 이렇게 푹신한 시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트가 이제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뭐 꿀렁꿀렁 하는 그런 시트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입니다. 이전 2세대 스프린터에서는 뭐 뒷좌석보다 오히려 이 운전석 시트가 가장 편하다, 이 스프린터 시트 중에 가장 편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뭐 제가 이게 잠깐 좀 시승을 통해서 이곳까지 이동을 하면서 시승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없다면 정말 힘들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되겠죠. 그리고 메르스 벤츠에서는 이제 5.5톤이 넘어가는 이제 5109 CDI 모델에도 이렇게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유일하게 전자식 스티어링을 탑재한 그러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편안하게 운전할 때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3세대 스프린터입니다. 사실 뭐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 운전석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태우고 이동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편안한 시트, 그리고 2열 공간, 넉넉한 2열 공간, 이런 게 아마 스프린터, 3세대 스프린터의 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4열 가장 뒷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역시나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뭐 고객의 취향에 맞게 더 넓은 시트, 더 안락하고 편안한 시트를 장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5109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1등석 시트와 같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트도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더베벨에서 장착한 이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총 4열로 구성된 시트고요. 9인승 모델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그 다음에 2열에 2개, 3열에 2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4열 같은 경우에 3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내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살짝만 숙여서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착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넓고 넉넉한 실내가 한눈에도 상당히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좀 비가 조금 밖에 많이 오는 상황이라 이 실내 촬영을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상당히 좀 밝게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붕 바로 위쪽에 보면은 2개의 조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무드등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일반 그 주 조명이 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대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끌 수가 있게 이렇게 바디빌더사에서 장착을 해서 탑재한 이러한 특징들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2열에 있는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시트가 역시나 좀 편안합니다. 지금 팔걸이가 양쪽에 있는 이러한 시트를 좀 적용을 해서 상당히 조금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의 이제 시트에 뭐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USB 포트 타입 C 타입의 USB 포트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둘 수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도 위치를 해 있고요. 뭐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충전도 할 수 있게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조명을 끄고 켤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 버튼은 이제 이 자리에만 위치해 있는 건가요? 다른 자리에는 이 정도 구성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니까 이 에어컨 공조장치를 이 2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린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용 차량과는 다르게 이 실내에 있는 윈도우가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열게 되면 창문도 열 수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라면 수입되어 들어오는 이 스프린터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이 2열 공간, 3열 공간, 이 승객석 공간에는 따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바디빌더를 통해서 이 에어컨도 따로 장착이 되거든요. 저 뒤쪽에 보면은 이 가장 후열, 그러니까 4열 위쪽에 보면 이제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앞쪽에는 이 바디빌더사에서 장착한 편의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편의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 보면 이제 컵홀더나 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도 있고, 하단에는 냉장고 기능이 또 적용이 되어 있네요. 더운 여름에 뭐 시원한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냉장고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느껴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전장이 거의 한 6m가 다 되어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뭐 좀 좁은 도로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이러한 주행 성능, 뭐 특징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V6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에 최대 토크는 440Nm를 발휘하는, 상당히 조금 출력은 비교적 낮긴 하지만 토크가 굉장히 좀 강한 엔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탑재하는 굉장히 큰 크기의 벤 차량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실용 영역 주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부드러운 엔진 질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어차피 이렇게 크게 뭐 속도를 내서 주행하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고출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크게 좀 의미를 가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토크가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만족스러운 동력 성능을 좀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세대 스프린터를 좀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운전석 시트 자체가 트럭처럼 굉장히 좀 꿀렁꿀렁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트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뭐 부드럽다라고 느끼고 좀 편안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승차감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이 시트가 바디빌더를 통해서 좀 장착이 되긴 했었지만 차체가 워낙 좀 단단하다 보니까 뭐 작은 요철을 넘을 때도 굉장히 조금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3세대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승차감 부분에서 많이 좀 개선이 된 것을 지금 주행을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향도 뭐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이전과 달리 운전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주행을 보여주는 3세대 스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트럭의 포지션처럼 전고가 높은 이 상용 트럭의 포지션처럼 굉장히 지금 시야가 탁 트여 있죠. 뭐 전방 글라스도 굉장히 좀 넓고 특히나 이제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좀 크고요. 뭐 차량의 하부까지 비춰주는 이 2단계로 분리된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주행 중에 뭐 측면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측면에서도 이 측면에 차량이 있는 경우 이 사이드미러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주행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차가 크긴 하지만 사각지대도 적고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좀 주행 안전장치들이 좀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도 이 3세대 스프린터의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측면 사각지대에 뭐 차량이 있는 경우 알려주는 이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의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 이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뭐 주행 안전성도 다소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미적용된 기능이긴 하지만 2020년도 상반기부터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차와의 거리를 맞춰서 이제 주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차후에 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이 3세대 스프린터 만나봤습니다. 이제 국내 바디빌더를 통해서 편의 장비들이 더해진 그러한 차량인데요.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 수용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승용 차량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조금 변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 모델보다 승차감도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승용 모델로서의 가치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스프린터, 3세대 스프린터가 국내 승용 시장에서 조금 더 그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 솔라티라든지 르노 삼성의 뭐 마스터 같은 차량들과 좀 경쟁하는 모델이 되겠죠. 하지만 이 메르스 벤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승차감, 뭐 주행 질감에서도 꾸준히 이어오면서 굉장히 조금 차별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